안녕하세요. 기계학습 개론 세미나 1에 대해서 발표를 한 허원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Efficient Training of Language Models Using Fusion Learning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을 소개하기 앞서서 간단한 자연어 처리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는 수십 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트랜스포머의 출현 이후에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NLP가 있었던 매우 초반의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자연어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언어 규칙을 사용한 규칙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많이 있는 엣지 케이스들을 다루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통계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 HMM 등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언어의 뉘앙스와 같은 언어가 가지는 특별한 특성들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기계의 발전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즉 RNN과 CNN 등으로 자연어를 처리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으나 장거리 종속성과 문자가 가지는 컨텍스트를 처리하지 못해서 제한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이후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BERT, T5, GPT 등 많은 NLP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논문에서 사용된 BERT 모델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데 특정 문장에서 마스크를 처리된 단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남겨진 단어를 예측함으로써 더 풍부한 문맥 정보를 활용하고 정확한 문장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각 요소 간 상호작용을 캡처하는데 입력 길이에 따라 제곱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늘리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옵티마이저에서 구체적으로 SGD, 아담 옵티마이저, LAMB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적화를 시도하였는데 옵티마이저 외에도 모델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이어 더블링 등 스태킹 메소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사이즈를 증가시켜 문맥 속에 감춰진 레프리젠테이션과 앱스트랙션을 찾기 위한 시도가 생겼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이러한 릴레이티드 워크를 설명하면서 해당 방식들이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며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기존 BERT 방식과 유사하게 랜덤 마스킹을 통해서 인풋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베딩한 공간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매핑을 하는 전사 함수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얻어낸 예측된 분포값과 실제 임베디드된 분포값의 차이를 손실함수로 두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얻어낸 로스 펑션을 통해서 저자들은 좋은 굿 뷰샬 러너를 정의하였습니다. 굿 뷰샬 러너란 샘플에서 예측된 분포와 실제 분포의 거리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고 옵티멀 로스와의 차이인 시그마가 이터레이션 횟수 C 미만으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굿 뷰샬 러너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P2번째 스테이지에서 굿 뷰샬 러너, 이펙티브 옵티마이저, 충분한 이터레이션 수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P 스테이지의 시그마 옵티멀 이니셜라이저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굿 뷰샬 러너와 옵티멀 이니셜라이저에 대한 정의가 끝난 뒤 저자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것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뷰샬 러너를
특정 시점 P까지 재기적으로 학습한 이후에 P 시점에서 뷰샬 러너가 좋은 굿 뷰샬 러너이고 굿 뷰샬 러너를 통해서 학습한 랭귀지 모델이 또 굿하다면 이것들을 스택하여 즉 쌓아서 큰 모델을 학습하기 전 이니셜라이저로 사용하는 스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킹 메소드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레시브 스태킹입니다. 이것은 이전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그것을 반복적으로 쌓아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듀얼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전 모델이 앞부분 혹은 뒷부분을 잘라내어 새로운 퓨전 러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싱글샷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작은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이것이 원하는 크기까지 원하는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한 번에 네트워크를 쌓는 스태킹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인디펜던트 스태킹은 여러 네트워크의 작은 부분을 학습하여 그것을 합쳐서 쌓는 방식입니다. 저자들은 기존의 프로그레시브 스태킹이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사용되어 왔지만 이것이 실제로 사이즈가 계속해서 더블링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음을 비판하면서 해당 논문에서는 그래듀얼 스태킹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실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에서는 기본 BERT 베이스 RALG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모델은 배치 사이즈 256, 시퀀스 랭스 512를 활용하였고 정해진 트레이닝 스텝의 횟수만큼 진행되었는데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스태킹 메소드나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 조절을 한 다음 베이스라인과 본인들의 프로포즈드 메소드를 비교하였습니다. 실험의 목표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본인들이 제안한 방식과 베이스라인 간의 퍼포먼스 비교 그리고 실제 값들이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다양한 스태킹적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데이터 측정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스라인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던 프로그레시브 스태킹에 비교해서 그래듀얼 스태킹이 스피드와 즉 속도와 손실함수의 값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표에서는 베이스라인과 싱글샷 스태킹에 대한 지표를 비교하였는데 저자들은 이 싱글샷 스태킹 같은 경우 그래듀얼 스태킹의 서브 옵티멀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그래듀얼 스태킹이 실제 다른 응용 작업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지 이들을 파인 튜닝하여서 해당 작업에 맞게 값들이 추동되는지 확인하는 다운스트림 퍼포먼스에서도 더 좋거나 혹은 기존의 값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서로 다른 레이어 크기에서 퓨샬 러너의 굿니스 정도와 스태킹 퀄리티에 관한 코릴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더 큰 레이어와 더 낮은 퓨샬 퀄리티를 쌓았을 때보다 레이어 수는 작지만 더 높은 퀄리티의 퓨샬 러너를 쌓았을 때 손실함수에서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로 돌아와서 저자들은 그래듀얼 스태킹과 인디펜던트 스태킹을 비교하였는데 인디펜던트 스태킹 같은 경우가 더 성능이 좋게 나왔음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다음 후속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allocation 사이즈, 그리고 스택 사이즈,
그래듀얼 스태킹이 있어서 포스트 프리 스태킹이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표들입니다. 왼쪽에서 실제 학습을 할 때 어느 비율로 진행할지에 대한 성능 결과면에서는 이퀄 스태킹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스택 사이즈에서 성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한 결과로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들은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스택 사이즈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프리스택에 비해서 포스택이 더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장 마지막 아래에 있는 표에서는 시퀀스 랭스가 다양하게 들어갔을 때 속도와 로스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저자들은 큰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제너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스태킹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값과 이론적인 증명을 제공하였으며, 다른 메소드와의 비교로 실제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